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CBS에서 또 나왔습니다. 취재 겸 뭐 공부 겸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그 지금 쭉 얘기를 들었을 때 리빙랩을 좀 더 쉽게 좀 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수요자 중심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리빙랩이라는 말 자체가 수요자 중심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저희 이제 뭐 지혜를 뭐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좀 읽는 사람,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이제 실제로 그 당사자들이 그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금 그러니까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하여튼 좀 접수를 하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저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양진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리빙랩이라는 것에 대한 단어의 정의가 이게 이제 또 환경이 지속적으로 이게 좀 이어지면 구축이 될지 언젠간 구축이 되겠지만 현재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리빙랩을 지금 접근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정의가 지금 너무 다양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단어 자체의 내용을 해석을 한다면 그 생활에서의 실험실이라는 건데 과연 실험실에서의 우리의 활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험의 과정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리빙랩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론적으로만 보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냥 그 어떤 그 과정의 문제 해결을 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실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도 문제라고 우리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떤 과정을 혁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또 리빙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리빙랩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어떤 그 과학 기술이라든지 최첨단 이런 그 기술을 활용한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접근한 것 같은데 현재 이게 과연 저희가 이제 그 첨단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접목하는 것이 과연 또 리빙랩의 어떤 방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듣고 보니까 그래서 아니면 이 꼭 제가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문 분야에 다들 같이 계시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부경대에서 온 임탁이라고 합니다. 잠깐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또 얘기된 걸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경험한 것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저희 팀이 왔는데 좀 기획을 선생님들하고 오래 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층간소음 문제가 뭐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디텍터 IoT 달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근데 그걸 제일 처음에 이제 제안하셨던 분이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고생해서 근데 그게 무슨 뭐 소리 많이 내는 사람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윗집 아랫집 간에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수인한도 모르는 얘기 나온다만 그래서 뭐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책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양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걸 통해서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자기 생활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런 걸 한게 목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텐션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출발한 것하고 과학적으로 출발하는 건 분명히 텐션이 있어서 근데 저 이제 한 가지 좀 보탠다면
어느 정도 소리가 났었을 때 우리가 이걸 소음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갖기, 그거를 사람들이 해석하지 맡겨서 그런 식의 도움을 리빙랩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 하나 드립니다. 도 해주셨나요? 네, 대전에서 왔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리빙랩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이제 필두로 리빙랩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제 진행하는 기관의 입장으로서 좀 애로사항들을 이제 앞서 발표해주신 분들께서 하는 것들처럼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콘텐츠 코리아 랩 쪽에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그 무임금으로 열정페이로 이런 리빙랩 활동들을 뭐 이제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또 기타 이런 단체에서는 좀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그러한 비용을 집행을 할 때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선의로 좀 협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또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신의 그 일상이나 생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강요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이제 또 그렇게 개인마다의 그런 이제 페이 지급도 문제지만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게 되려면 그런 일반 시민들, 수요자들이 어떠한 이제 단체, 그룹을 만들고 그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형태의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이제 어떻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인 내용이 전혀 지금은 없는 상태라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마련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요자들의 만족을 높여준다는 그런 공통의 목표가 있지만, 어쨌든 사업을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그 결과물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아직 이제 가늠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발표에 나왔던 것처럼 뭐 상용화 뭐 이렇게 얼마나 이제 뭐 제품 개발화가 돼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게 했는지, 아니면은 뭐 사회 문제 이슈 해결을 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뭐 양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어느 쪽에 포커싱을 둬야 될지도 잘 솔직히 모르겠고, 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둘 다를 잡기 위해서 또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가르마가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왜 정답 많아지는데요? 여기 지금. 볼까요? 네, 저는 고백기술에서 나온 백성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 부산 실증 사업 그 스마트시티와 그다음에 지금 대구 스마트시티를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구축하면서 느껴본 것들은 일단 스마트시티는 일종의 이제 공급자 중심의 어떤 그런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리빙랩의 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각이 이 중간에 이제 이 두 개의 어떤 목표 지향점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의 행복, 그 어떤 도시의 발전,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같이 접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구청 안에서 이제 지금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구축을 하면서 이제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리빙랩과 그 스마트시티가 같이 가야 될 부분, 그 교차점 혹은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이것들을 만약에 어떻게 풀이를 해보자고 한다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그건 저희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싶은데, 그 정책적으로 풀거나 기술적으로 풀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이 대안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전 남원에서 왔고요. 그 사회적 기업, 문화사회적 기업 삼진각이라는 곳에 있고요. 굳이 마이크는 그
뭐지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 관심했던 게 그거예요. 가장 그랬던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대두됐던 문제가 청년 문제, 그 다음에 농촌 문제가 리빙랩의 어떤 그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원에서 왔고 그리고 고향은 남원이지만 수도권에서 한 10여 년 IT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기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했던 그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정부 시책이나 어떤 것들이 진행될 때 그 실제 어르신들한테 뭘 하라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뭐 서류 써야 되고 뭐 하는데 못 해. 그렇지만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일정 부분 아까 정책연구원 그 뭐지 성지은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런 리빙랩이라는 게 삶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열정 부분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대두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청년들의 그 어떤 지금 남원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대책이란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해결하는 거에 일종의 역할로서 활동가를 좀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코디네이터겠죠. 그러니까 그런 코디네이터 교육을 한 뭐 2개월이나 1개월이라든가 그런 고유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실제 시골이나 지방에 들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그걸 수집 서베이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기술 그거를 어르신들한테 알려주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도 아니고 뭐 그러겠지만 일정 부분의 뭐랄까 열정 페이는 아니겠죠. 일정 뭐 페이를 지급하고 6개월이라든가 뭐 1년 동안 그 청년들이겠죠. 청년들이 실제 그 수요자들 가까이 가서 생활을 해보는 거죠. 어떤 뭐 서베이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해본다면 그게 시범적으로 어느 도시든 해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책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실제 어르신들이 한번 돌아가신다고 하면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진다는 그런 굵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르신들과 청년들의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전 그런 부분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더 부각을 시킨다고 하면 실제 리빙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어떤 아니 리빙랩이 아니라 어떤 무엇이든 개발하고 만드는 거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개발자 관점과 그 수요자 관점에 봤을 때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다 알진 못하겠지만 중간적인 부분에서 이것도 조금 알고 이런 부분을 좀 아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역할을 잘 해준다면 실제 완성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제 여기 나와신 분들이 진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고 정책 입안하시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요. 질문은 여기서 보면 받기로 하고요. 이따 식사하실 때 좀 더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들께 답변을 부탁드리기 전에 우선 제 수준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리빙랩 개념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리빙랩 개념 그리고 번역어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우리가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면서 리빙랩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아마 거기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존에 일을 해왔던 사례들을 보면 가령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리빙랩을 운영했던 성대골의 경우에는 리빙랩을 우리마을 실험실 그리고 리빙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우리마을 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게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이고 거기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이런 의미로 리빙랩을 번역해서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중고점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뭐 학문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리빙랩이 갖는 특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전략기획적 접근하고 진화적 접근이 있습니다. 전략기획적 접근은 우리 굉장히 익숙한 거죠. 정부나 기업의 기획실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수학 분석해서 제일 좋은 대안을 선택해내는 걸 굉장히 익숙한 방식입니다. 이게 전략기획 방식인데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진화적인 접근. 우리가 문제도 잘 모르고 문제도 잘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정한 정의를 한 다음에 대안들을 한번 실험해보고 그것이 맞으면 더 계속 가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나가는 이런 진화적인
대안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적인 접근과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리빙랩에서 이루어진 건 아까 계속 강조되었지만 실험입니다. 실험이라는 건 결국 다양성을 창출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진화적 접근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진화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거의 전략기획적 접근에서는 정부나 전문가가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거였지만은 진화적 접근에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전문가와 최종 사용자와 그것을 매개하는 매개자와 정부 지자체와 다 모여서 같이 이제 진화적 대안들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들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대안을 구성해 나가는 전문가,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 연구기관들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대안뿐만이 아니라 대안을 같이 만들어가고 그것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현재 리빙랩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그런 좀 독특한 특성들, 기존의 전략기획적인 접근과는 다른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분명히 다르죠. 기존의 그 전문가, 사장, 정부가 정해서 문제 정해서 풀어가고 대안 개발한 다음에 실행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대안을 같이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풀어가는 동지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리빙랩을 정부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회계 처리 문제, 평가 문제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그럼 스스로가 이제 옹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틀에 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일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평가 방식, 다른 회계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걸 설득을 해야죠. 지자체 설득을 해야 되고 정부에도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건 이제 저희 정치연구자들이 일정 문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제 여기 그 연구자단하고 몇몇 관리기관에서 오셨는데 여기 지금 관리기관에 계신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 과제 기획이나 평가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한마디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그 용어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포럼을 리빙랩을 하는 순간부터 그 용어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리빙랩을 주장하지만 항상 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리빙랩을 금지 오ገብ으로 여기지 마라. 리빙랩은 밟고 가야 될 개념이다. 그리고 리빙랩은 우리가 비빔밥을 비빌 때 그냥 참기름 좀 넣어서 비벼가지고 내 안으로 소화해가지고 삼키는 개념이지 이걸 금지 오겹처럼 여기지 말라. 저는 리빙랩을 저도 뭐 박사고 저도 전문가입니다. 근데 제가 리빙랩을 정리해가지고 나간다면 벌써부터 그 개념은 죽은 개념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방금 그 개념을 좀 느슨하게 가져가겠다는 부분이 저 철학으로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을 뭐로 볼 거냐, 아까 그 정수진 팀장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볼 거냐, 저는 이게 그 방법론을 보기보다는 또 한쪽으로는 철학이면서 새로운 가치 개념이라고 저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어떤 한 말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좀 느슨하게 가져가면서 사실은 선생님들 앞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뒤따라가면서 저는 좀 리빙랩을 정리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리빙랩을 쉽게 얘기해요. 그거는 되면서 가는 거죠. 진화적인 개념에 의해서. 제가 만약에 개념을 얘기한다면 리빙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방금 이 페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리빙랩을 한텀 돌아봤던 분들은 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너무나 오늘 좋았던 부분이 이 부분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이든 아니면 R&D 평가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했던 총괄 책임자 두 분이 오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걸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들었던 얘기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1단계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 선생님들도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스마트 시티하고 리빙랩하고 그게 정책적인 풀이가 어떠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동안 해왔던 스마트 시티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인프라적으로 왔던 부분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중심, 그리고 다양한 조치를 엮어낼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얘기할 때 그 개념을 불러들이는 개념이 리빙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하고도 바꿔서 해야 되고요. 논의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거죠. 저는 그래서 스마트 시티 하겠다는 분, 아까 부산에서 오시는 분 꼭 좀 와달라고 했던 부분이 너무나도 기술적으로, 부산도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보여주기 위한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소프트웨어적인 문화나 이런 컨텐츠나 이런 다양한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 경주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꼭 와줬으면 했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정책적인 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어요.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중요한 거는 방금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활동가를 육성하고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하나의 강력한 툴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김민수 교수님께서도 대학 내 리빙랩을 하는데 대학에서 실제적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실제적으로 그 인재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지역을 육성해 나가는 그런 코디네이터를 하는 경험이고, 당신들도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의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정말 놀라는 부분이 학생이 바뀌더라, 교수가 바뀌더라, 그리고 그 대학 자체에 뭔가 바뀌더라, 선생님한테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기 시작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금 그런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현장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활동가, 코디네이터, 그리고 그 인재를 육성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의 얘기는 대학 리빙랩으로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발표자들께서 코멘트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느낌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예. 네, 오늘 사실 발표도 그렇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부족한데 어쨌든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리빙랩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리빙랩을 어디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사용해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희 리빙랩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발생 가능한 문제는 다 아는데, 저희가 어떤 방법이 좋습니다 라고 마법의 단어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 방식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리빙랩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자체에서 리빙랩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한테로라도 리빙랩 사업, 리빙랩이라는 이름 붙여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거 말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이게 리빙랩일 수 없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피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각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형 어떤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다. 아이디어 공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역에 있는 통계청이라든지 공무원 여러분들이시다라든지 지역에 계신 분들, 당신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야기해보면 거기서 문제는 다 나와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빙랩을 다음 단계에서 고민을 하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문제냐 아니냐부터 어떻게 해결할까로 가셔야지, 누군가한테 아이디어를 물어봐 버리면 그 사람이 헤게모니를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헤게모니가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 그 형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헤게모니를 누가 지지 말고, 이 문제 나도 동감하는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그때 가서 전부 수평적으로 모아보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를 해결하는 방식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문제를 제발 누군가한테 이 문제가 진짜 문제냐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먼저 제안을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같이 고민하실 분 모읍니다. 컨텐츠 창작자들 모으고요,
과학기술 혹은 개발자들 앱 만드실 줄 아는 사람 모아요. 디자이너분들 모으고요. 시민단체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저희를 좀 가르쳐 주시고요. 사람을 모으는 형태의 공모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